민주화는 좋은 것이다라는 바로 그 명분론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동안 침묵해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민주화,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찍힐까봐, 낙인 찍힐까봐 그동안 침묵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겁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출판사 종류만 다를 뿐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관은 부풀리는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서도 산업화의 공은 깎아내리고 그늘은 부각시키면서 민주화에 대해서는 오로지 무오류의 성역이라는 식의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작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풀려나오면서 여러 차례 이미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무려 10여 년 계속되는 동안에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어떻게 편향되어 있는지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라고 저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에게도 생일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축복받아야 되고 매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생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계에서 불허할 번영과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에는 생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2002년에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들, 검정교과서가 아닌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정교과서가 되면서 마치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간의 대단한 이견이라도 있어서 여러 이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매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교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건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이렇게 초라하게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이라고 추앙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꼭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승만 그 자체가 목적이요 끝이 아니라 결국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세운 이분의 공을 깎아내리고 이분의 과를 부풀려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뭔가 불완전하고 부정의한 나라라는 도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대변하는 교과서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넌지시 편들거나 심한 경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단의 책임도 남한에,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도 남한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와 주체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 기회주의의 땅이라는 식의 맥락이 교과서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으로 사는 평화라도 어떤 방식의 통일이라도 평화면 좋고
통일이면 좋다는 식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뿌리이고 북한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서 색깔론의 공세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명확하게 찬양하고 공우하는 행위보다 더욱 죄질이 안 좋습니다. 분단국, 휴전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머릿속에 뚜렷한 관이 서야 하는데 지금 학생들에게는 그저 평화는 좋은 것이요, 통일은 아름다운 것이요 하는 식의 매우 단순하고 1차원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화의 그늘에는 열을 올리고 민주화의 그늘은 외면하는 교과서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60년의 압축 성장을 위해서 세계의 경제 교과서에 기재될 만큼 정말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군 나라입니다. 정치와 경제 두 축을 우리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시킨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화, 그 다음 민주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축이 단절되어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 없이는 민주화는 불가능했고 성숙된 민주주의 없이는 이후에 대한민국의 더 나은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과서들은 이 두 개를 매우 분절된 것으로 가르치면서 산업화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있으나 그러나 노동자를 착취하였으며 도시 빈민을 초래했고 인간 소외를 발생시켰다라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늘을 설명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태도라면 그나마 산업화에 대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라는 단서를 붙여준 것이 고마워해야 될 지경입니다. 민주화에 대해서는 무오류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 무결한 것으로 주장될 때 저 광화문 광장에서 넘쳐나는 떼법과 법치주의를 허무는 이런 것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된 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의 심각성들도 드러났지만 구조적 심각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7종, 8종 여러 개의 출판사들이 여러 가지의 교과서를 내고 있다고 했지만 소수의 역사학자들이 들어가서 3종, 심지어 한 사람이 3권의 교과서를 집필하고 2권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예가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소수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길러낸 교사들이 학교에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온 이런 담합과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검정은 민주화요, 민주화는 좋은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명분론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동안 침묵해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민주화,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찍힐까봐, 낙인 찍힐까봐 그동안 침묵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겁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극렬하게 저항하는데 과연 숭고한 이분들이 지키고 싶은 사상과 이념의 발로에서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독점해온 이익관계, 그들의 밥줄의 발판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은
이익 집단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숭고한 학자의 양심으로 미화되고 이것이 어떤 과거로 돌아가자는 정치권을 되돌리고자 하는 숭고한 어떤 시민운동의 발로로 미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있어서는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전선이 다시 한 발짝 물러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의 중립성에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선택해서 성립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주의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공산주의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심지어 주체사상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과거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논란이 일 때마다 좌우균형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사로잡혀 끌려왔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그랬고 지금 현재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주의인데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에 함몰되면 역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에서 몇 명, 우에서 몇 명, 동수로 역사학자들을 앉혀서 역사의 진실을 표결에 붙인다고 이 역사가 제대로 쓰여진 역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정설의 자리를 놓고 역사 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수십 년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정설의 자리를 놓고 겨루어야 하는 전문가들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몇몇이 앉아서 논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좌파들이 꼭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기계적인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역사가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역사학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역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학자분들이 거리로 나서고 또 연판장을 돌리고 하는 일을 전혀 무시하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장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는 한국사 전공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인해 장막, 전문성을 내세운 장막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는 사라지고 패배주의의 역사는 뿌리 깊이 자리 내렸던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시적이고 거시적이고 국제사적 조류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하고 정치 전문가, 철학 전문가, 사상사 전문가들, 이런 문화사 전문가들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대한민국 역사를 아래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종으로 횡으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60년 만에 이렇게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